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오픈 메인넷 일정 및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는 이제 지극히 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맞다, 이게 무조건 법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더 바라보고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바라봐도 안 되고 또 너무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바라봐도 안 되니까 전 적당한 이런 밸런스에 맞춰가지고 뭡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뭔가 저만의 좀 관점으로 볼게요. 좀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들이 몇 개가 올라와요. 최근에. 자, 3월 14일, 6월 28일 이날 말고 다른 날에 오픈 메인넷 열릴 가능성은 적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500만 명과 1000만 명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파이 도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갑은 421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5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실제 KYC 인증은 한 800만 명 뭐 이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KYC가 이게 정확한 집계는 아니에요. 이전에 가장 마지막 집계가 한 600에서 700 뭐 이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800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이런 뭐 전해져 오는 얘기는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 한 600만 명이 일단 부족하고 그쵸? 얘도 700만 명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KYC 인증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은 어때요? 이 지갑 개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라는 거 요걸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요럴 가능성 그러면 6월 28일과 3월 14일 이때는 절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6월 28일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800만 명이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우리는 최근 그런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얘가 또 먹통이네요 좀 파이도가. 자, 파이도가 좀 먹통인데 일단은 좀 이거 나올 동안 한번 기다려보고 이게 안 나오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 KYC 인증이 되고 지갑이 전환된 개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초반에 한 3만 나오다가 요즘에는 빵빵빵 나오다가 한 12,000 나오고 그 직전에 그쵸? 빵빵빵 나오다가 또 11,000 나오고 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가능성 이런 패턴으로 본다면 앞으로 얼마입니까? 500 한 79만 명 정도 남았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일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한 달 31일하고 4일이 지났습니다. 계산기로만 그냥 두들겨 봐도요. 365에서 빼기 35를 합니다. 자, 330인데 331로 하는 게 맞겠죠. 정확히는 올해는 29일까지 있어요. 2월이. 자, 나누기 579를 하면 안 되고 앞으로 579가 남았으니까 331을 하면은 하루에 적어도 지금부터 1.74만 명씩은 꾸준히 지갑 전환이 되어야 1000만 명 달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앱에 대한 거는 뭐 100개 개발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요런 것들은 좀 뒷전으로 하더라도 그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때는 우선적으로는 일단 이 지갑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니에이스님 영상을 잘 챙겨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6월 28일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그냥 이 가능성이 쭉 이어가지고 12월 31일 뭐 저는 이 정도의 일자로 보고 있지 따로 뭔가 중간 일정이 나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여태까지 파이코인 쭉 봤을 때 6월 28일 이후에 중간은 없고 항상 연말로 그냥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2월 31일까지 쭉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12월 20일 요 정도만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뭐 10월달 이럴 때 중요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달성 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올해를 넘길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다. 그렇죠? 24년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내용 보면 리에이스는 영상 잘 보고 있다. 만약에 40이면은
자, 5만 개 넘게 채굴하신 분도 이게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게 아닌지 의구심도 들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트코인도 개당 50원 하던 게 8천만 원까지 가지 않았냐고 비교를 하면 비트코인은 최초의 가상화폐고 사람들이 대부분 무시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오른 거지만 그 이후에 여러 종류의 코인이 나왔는데 과연 여러 종류의 코인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채굴만으로 얻은 파이코인이 높게 측정이 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비트코인도요. 처음에는 무료로 채굴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단 컴퓨터를 사용해야 됐고 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채굴을 했고 또 무료로 지급을 처음엔 해줬다라는 일부 기관에서 그렇게 해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상 화폐니까 가상 지갑이니까 가상 동전이니까 갖고 한번 놀아봐라 해서 시작이 된 게 이 코인의 발상이었어요. 근데 이 코인 자체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의 파이코인 10년이 지나서 비트코인이 10년이 지나서 나온 파이코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파이코인? 아유 이거 뭐 또 다단계 코인이네 그쵸? 이것도 무슨 그지 같은 코인이네. 아 이거 무슨 잡코인이네. 이거 무슨 상장도 안 된 코인이네.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파이코인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해가 계속 바뀌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유저 수에 더불어 가지고 뭡니까? 트위터 인원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거에 따른 커뮤니티 활성도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파이코인도 좀 발전을 하겠구나. 또 주변에서는 야, 너 파이코인 채굴하냐? 오, 야, 그것도 있어? 이렇게 좀 특이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5년 전하고 한번 지금의 파이코인을 인식이 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좀 변화가 많이 있다라는 걸 또 한번 느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세요.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 개당 40만 원이다. 사실 40만 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5만 개 넘게 채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제 이것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인원도 많지 않을 거고 유통 물량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는 실질적으로 파이코인이 막 이렇게 여러 뭐랄까요? 엄청나게 무더기로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뭐 금액의 가치가 너무 없다. 뭐 이렇게 저는 판단하지도 않기 때문에 솔직히 뭐 40만 원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도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당장이면 상장하자마자 막 갑자기 40만 원 이렇게 시작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가격이 쭉 올라갈 수 있겠죠. 과거의 비트코인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폰을 초기화, 즉 밀어버리고 폰을 다시 쓰는 상황입니다. 파이코인 지킬 방법이 없나요? 일단은 파이코인을 지킬 방법. 여러분들이 밀어버리기 전에 파이라는 건 앱 자체가 회원 가입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이 돼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정 로그인을 합니다. 이 계정 여러분들이 뭡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구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백업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이 비밀 구절 여러분들이 반드시 백업 해 놓으셔야 될 게 비밀 구절.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놔셔야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 뭐 설정해 놓은 거 있으면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놓는다면 사실 파일을 어디에 로그인하든 크게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백업이 가능하겠죠. 밀어버리고 다시 쓴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그래서 평소에 하셔야 되고 밀어버린 다음에 지킬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백업을 해두지 않았다면은 답은 좀 없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휴대폰을 바꾸면 파이코인도 사라지냐 코인 살릴 방법을 얘기하는데 바꿨을 때 미리 백업을 해두시고 바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고 1500개 있는데 휴대폰 바뀌면 다 잃어야 되나요? 새 폰에 옮길 수 있나요? 새 폰에 옮길 수 있는데 A라는 B라는 폰이 있다면 A라는 그 기기에서 B라는 기기로 옮길 때 여기에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채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시고 얘 로그아웃 하시고 그 다음 B에서 정상적으로 쓰면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1파이 1파이 여러분들이 채굴하는 파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파이코인이 상장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파이코인이 메인넷이 되는 그 날까지 모두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